이 책을 읽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구절에 관한 생각입니다. 일부의 책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통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구절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햄릿의 내용을 다 읽고 나면 햄릿의 고뇌가 단지 삶과 죽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치의 문제가 더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어떻게 사는 게 진정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게 진정으로 죽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지 단순히 살고 죽느냐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있고 없음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의 대사로도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 뒤의 대사는 어느 게 더 고귀한가?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건가? 아니면 무기 들고 고해와 대항하며 싸우다가 끝장을 내는 건가? 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이 뒤의 대사를 보면 더욱 확실히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햄릿이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햄릿은 우유부단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보통 햄릿을 너무 신중해서 우유부단한 인물로 평가하는 내용들을 많이 접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햄릿이 우유부단했다기보다는 그 위치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햄릿은 그냥 단순한 일반 서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은 노르웨이의 침공이 임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삼촌을 죽였을 경우 자신은 반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음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반역자가 돼도 정권의 혼란이 올 것이고 자신이 왕이 돼도 정권의 혼란은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노르웨이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복수를 넘어 국가의 존립에 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햄릿은 계속 확고한 마음을 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클로디어스 왕이 레어티지에게 햄릿과의 펜싱 경기를 제안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독을 칼에 묻히자고 말하는 것을 보면 햄릿이 충분히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간중간 나오는 햄릿을 대하는 부하들의 태도나 해적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충분히 한 명의 지도자로서의 그릇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햄릿은 우유부단한 것도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닌 제대로 된 때와 상황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햄릿의 입장에 처한다면 충분히 저런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폴로니어스를 클로디어스로 착각해서 칼로 찌르는 장면은 그 전까지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상당히 충동적인 행동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충동적 행동은 아마도 어머니와의 말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우발적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햄릿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라고 말하는 구절에 대한 생각입니다. 햄릿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 뒤에 2달도 안 돼서 삼촌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만큼 여자라는 존재를 약하고 지주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 거투르드의 선택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 국가적 안정을 이루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클로디어스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아들인 햄릿의 입지를 굳히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나아가 기존 왕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돈 상황을 빠르게 무마시킨 것입니다. 만약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가 클로디어스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추후 다른 여자를 통해 클로디어스 왕의 자식이 생겼을 경우 왕위 승계의 문제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햄릿의 입지도 크게 흔들리고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컸습니다. 결국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는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여자의 직관과 모성애적 본능으로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편 햄릿도 자신이 진짜로 미친 것처럼 주변에 보여지기 위해 자신의 연인이었던 오피리아에게도 막말을 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와 아버지의 복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순수한 오피리아가 죽게 됨으로써 결국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햄릿도 다른 명분을 위하여 자신의 여인도 지키지 못하였기에 본인이 말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라는 말은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이로다 로 바뀌어야 맞을 것입니다. 즉 여자가 약한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 모두 인간은 각각의 특정 상황 앞에서 각각의 이유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용기 없고 약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넷째, 햄릿이 좀 더 빨리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내렸다면 마지막의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에 관한 생각입니다. 즉, 클로디어스를 빨리 죽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복수를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뒤에 벌어지는 많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 소견은 햄릿이 어떤 선택을 했든 모든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햄릿이 자살을 택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떠나서 사라졌다면 모든 상황이 조금은 빨리 정리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개인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뒤로하고 자살을 선택하거나 외국으로의 도피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쩌면 햄릿의 전체 내용처럼 대부분의 사람들도 결국은 좌충우돌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파멸에 이르고 말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햄릿만큼의 상황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햄릿처럼 고뇌하고 주저하고 혼란에 빠지다가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